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나타났다. 카메라는 달빛에 젖은 공동묘지를 비춘다. 바람이 불고 묘비들이 서늘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스며든다. 그의 이름은 윤병수, 올해 75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묘지의 노인이라 불렀다. 누구도 그가 왜 밤마다 공동묘지를 찾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쇳소리와 땅을 파헤치는 무거운 숨소리만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 노인 말이야, 미친 게 분명해. 자기 아들 묘를 파헤친다잖아.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저 밤마다 울리는 삽질 소리만이 모든 소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윤병수는 한때 이 마을의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그는 온화했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에 단 하나의 불행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15살에 사라진 아들 윤태수였다. 1978년 9월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윤병수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납치, 가출, 실족사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뒤 묘지 뒤편 산속에서 한 구의 어린 소년 유골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가 없던 시절 옷가지와 치아의 형태로 신원을 추정했을 뿐이었다. 그는 윤태수로 기록되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윤병수는 그날 이후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시간은 흘러 2022년 윤병수는 마을 가장자리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집엔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었다. 이웃들과의 왕래도 거의 끊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의 집 마당에서 한밤중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나와 이상하게도 삽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의 신발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한 사람의 호기심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난다. 서울에서 파견된 탐사보도 기자 이선 536. 그는 지방의 괴담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묘지의 노인이라는 제보를 받고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다. 노인이 묘지를 판다고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묘 말이에요. 노인 아들 묘라던데요. 벌써 파헤친 게 여러 번이라네요. 선우는 그날 밤 카메라를 들고 묘지로 향했다. 바람이 울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낡은 삽소리, 딱딱, 흙이 파헤쳐지는 무거운 리듬. 그는 어둠 속에서 노인을 보았다. 윤병수는 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깊은 주름 사이로 기묘한 확신의 눈빛이 번뜩였다. 거기 누구요? 저 기자입니다. 이선우라고 합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긴 왜? 조용히 해. 듣고 있나 그 소리. 노인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희미한 어린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여기 밑에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내 아들이. 기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날 새벽 기자는 몰래 노인을 따라다녔다. 윤병수는 묘비 뒤편 흙이 약간 꺼진 곳을 손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곧 삽을 다시 들었다. 그의 손끝은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건 흙 속에 묻힌 나무 상자였다. 이건 그때 못 찾은 걸세. 내가 틀렸어.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썩어가는 천 조각과 녹슨 메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메달에는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상 윤태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상자를 꺼내 들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이걸 찾으러 왔지? 이제 말할 수 있겠지. 기자는 몸이 굳었다. 노인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 묘에는 윤태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기자는 다음날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물었다. 윤병수 씨 아들 묘비가 이름이 없던데 원래 그런가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묘는 태수군이 아니었어요. 1978년 당시 유골은 확실히 신원불명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윤병수가 내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자 마을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대로 묻어준 것이었다. 즉, 그 묘엔 다른 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실종 사건 기록을 뒤져본 결과 그와 같은 날 같은 학교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사라졌었다. 이름은 박정우. 그 아이는 가난했고 학교에서 자주 윤태수와 다퉜다고 한다. 그런데 정우의 집은 이후로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다. 누구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기자는 추측했다. 혹시 그 묘에 묻힌 건 박정우였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기자는 마을 노인 한 명을 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때 말이야, 태수 아버지가 교장이었잖아. 사건 나고 나서 학교 창고에서 피 묻은 옷이 나왔어.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지. 왜냐면 윤 선생이 그걸 직접 불태웠거든. 그 말은 기자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렇다면 윤병수는 이미 그때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기자는 마지막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다시 묘지에 있었다. 이번엔 삽이 아니라 손으로 흙을 헤집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네. 여긴 태수가 아니야. 내가 그 애를 가뒀어. 그날 싸웠거든. 그 애가 내 아들을 밀었고 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걸 덮었지. 교장이니까. 학교 명예가 중요했거든. 그래서 정우를 묻었어. 이 자리야. 기자는 얼어붙었다. 이 노인은 40년 동안 자신이 묻은 죄를 찾아왔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경찰과 국과수가 출동했다. 묘 아래에서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소년, 다른 하나는 바로 아래층에서 나온 또 하나의 시신이었다. 그건 윤태수의 것이었다. 즉, 진실은 이랬다. 정우가 윤태수를 다치게 했고 당시 교장이었던 윤병수가 분노해 정우를 죽였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감추고 정우의 것을 아들 묘로 꾸며 묻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내 아들은 저 아래 잠들어 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그 묘를 파기 시작한 것이다. 죄책감이 깨어난 것이다. 그는 매일같이 묘지를 찾았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묻은 진실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가 파헤친 건 흙이 아니라 40년 동안 썩어가던 양심이었다. 윤병수는 체포되지 않았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고 그는 자수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묘비엔 이름이 없다. 대신 이렇게 새겨져 있다. 진실은 땅에 묻혀도 언젠가 스스로 꿈틀거린다. 기자는 마지막 테이프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날 밤의 삽소리. 그건 미친 노인의 짓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파헤치는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달빛 아래 묘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 삽소리가 또 한 번 들려온다. 이번엔 누군가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처럼.